드디어 삼성 언팩이 열렸습니다. 예상했던 대로 갤럭시 Z 폴드 3, Z 플립 3, 그리고 갤럭시 워치 4, 갤럭시 버즈 2가 공개가 되었는데요. 안녕하세요, 별남입니다. 오늘은 Z 폴드 3의 주요 변화 5가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. 일단 디자인이 조금 새로워졌습니다. 전체적으로 플랫한 형태로 바뀌었어요. 개인적으로는 작년 Z 폴드 2보다 조금 더 모던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후면의 카메라도 굉장히 컴팩트해졌는데요. 끝부분을 둥글게 처리해서 카메라 범프가 좀 덜 도드라져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. 개인적으로 이번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께의 변화도 좀 눈에 띄는데요. 펼쳤을 때는 두께가 6.4mm로 폴드 2보다 0.5mm 정도 얇아졌습니다. 접었을 때는 16mm로 폴드 2보다는 0.8mm 두께가 줄었습니다. 접었을 때 화면과 화면 사이의 빈 공간도 폴드 2보다는 많이 줄어든 모습인데요. 이 부분도 상당히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. 힌지에는 조금 더 강한 내구성을 가진 알루미늄이 적용되었고요. 커버 디스플레이와 후면에는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가 들어가서 조금 더 좋은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기존 Z 폴드는 일정 기간 사용을 하다 보면 힌지가 좀 흔들리거나 이런 현상들이 있었다고 해요.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컬러의 경우도 실버, 블랙, 그린으로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이 그린 컬러가 참 이쁜 것 같아요. 실제로 나와보면 어떨지 좀 기대가 됩니다. 이번 Z 폴드 3에는 드디어 방수가 지원됩니다. 그것도 무려 IPX8 등급의 방수를 지원하는데요. 이 등급은 수심 1.5m에서 최대 30분간 견딜 수 있는 수준입니다. 저는 이 부분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폴더블 폰은 일반적인 스마트폰과는 달리 이게 접히는 스마트폰이죠. 그래서 이 접히는 부분으로 인해서 방수가 좀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. 그런데 이번에 IPX8 등급 방수 지원은 굉장히 인상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. 제 주변에도 이 Z 폴드를 쓰는 지인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 방수에 대해서 좀 불안해 하더라고요. 그런데 이번 Z 폴드 3는 방수가 지원이 되니까 조금 더 마음 놓고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번 Z 폴드 3는 전작과 동일한 화면 사이즈와 베젤을 가지고 있습니다. 여기에서는 달라진 점이 없지만 내부 화면 카메라에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어요. 바로 펀치홀 카메라가 없어지고 언더 패널 카메라가 들어갔는데요. 덕분에 좀 더 완벽한 풀스크린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 카메라가 완전하게 안 보이는 건 아니고요. 어느 정도 티가 나는 편이긴 합니다. 특히 밝은 화면에서 좀 더 잘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폴더블 최초로 이렇게 언더 패널 카메라가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는 무척 좋은 시도라고 생각이 돼요. 제가 사실 제일 궁금했던 게 이 UDC 카메라의 화질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삼성에서 어떻게 풀어낼까, 과연 어떻게 괜찮게 뽑아낼까,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솔직히 보고 나서 조금은 실망을 했습니다. 이 UDC 카메라는 400만화소 렌즈인데 전체적으로 좀 흐릿해서 선명한 사진을 촬영하기에는 좀 부족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물론 이 기술 자체가 패널 아래에 카메라 렌즈를 넣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 그래도 4메가픽셀은 확실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. 외부 디스플레이에 있는 카메라는 이보다 훨씬 더 나은 10메가픽셀 카메라이기 때문에 이걸로 찍으면 되긴 하는데 여전히 화질은 개선해야 될 과제로 느껴집니다. 달라진 점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제는 커버 디스플레이에도 120Hz 주사율을 지원합니다. 기존 폴드 2에서는 내부 화면만 120Hz를 지원해서 다소 아쉬운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는 외부 디스플레이, 내부 디스플레이 모두 다 120Hz를 지원합니다. 이번 Z 폴드 3에서는 S펜이 지원이 됩니다.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. 하지만 기존에 있던 S펜으로는 사용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. 그 이유가 데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번에 2가지의 새로운 S펜이 출시를 했습니다. 새롭게 나온 S펜은 Z 폴드 전용 S펜과 S펜 프로인데요. Z 폴드 3에서는 이 S펜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. S펜 Z 폴드 에디션은 펜촉 부분을 부드러운 고무 소재를 사용해서 화면에 손상이 가는 걸 방지했다고 합니다. 이번 Z 폴드 3는 120Hz 주사율을 지원하죠. 그래서 S펜을 사용할 때도 레이턴시가 크게 느껴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이제 며칠 뒤면 제품을 써볼 수 있을 것 같은데 S펜이 같이 올지는 잘 모르겠어요. 같이 온다면 제가 사용해보고 어떤지 좀 알려드릴게요. S펜 프로는 블루투스가 지원되고 에어 액션이 사용이 가능합니다. Z 폴드 전용보다는 좀 더 길고 무거운데 Z 폴드에 사용을 하려면 모드를 Z 폴드로 바꿔줘야 됩니다. 아쉬운 거는 태블릿처럼 자석으로 간단하게 붙이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없고요.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없다는 점이에요. 물론 케이스를 따로 구매를 하시면 여기에 S펜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있다고 하는데요. 그래도 기본적으로 공간이 없다는 건 다소 아쉽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
이건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가격입니다. Z 폴드 3는 199만 8,700원부터 시작하고 Z 플립 3는 125만 4천원에 출시하게 됩니다. 모두 전작보다 가격이 약 40만 원 정도 낮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. Z 폴드 3는 엄밀히 말해서 제가 100만 원대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기는 해요. 그래도 20% 정도 가격이 낮아졌으니까 가격 변화의 폭 자체는 제 생각에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중요한 게 이번에도 톰 브라운 에디션이 나왔는데요. 저는 좀 놀랐어요. 매년 톰 브라운 에디션은 항상 기대가 되는데요. 근데 이번에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. 작년 톰 브라운 에디션도 디자인이 상당히 이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전작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펙트가 컸던 것 같습니다. 이런 식으로도 디자인을 녹여낼 수 있구나 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사실 많이 좀 놀랐어요. 그만큼 가격이 얼마에 나올까 굉장히 기대도 되는데 아무래도 기본 가격 자체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이 좀 저렴해지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. 가격도 정확하게 나오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Z 폴드 3의 주요 변화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언팩 행사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데 바로 노트가 안 나온 거였어요. 근데 제가 이 언팩 행사를 좀 보니까 굳이 노트를 뺄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. 노트도 같이 나왔으면 훨씬 더 다양한 라인업으로 좀 더 탄탄하게 느껴졌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조금은 아쉬웠습니다.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인스펙팅룸 별남이었습니다. 바이.